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피해 아동들을 위한 지원금이 부족한 데다 지자체 보조금 심사도 오래 걸려서 학대의 상처가 아물기보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까지 나서 학대 피해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3년이 지나면 불가능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 직후 생모가 갑자기 사라져 산부인과에 홀로 남겨진 소망이. 보호자 없이 14일 동안 병원을 전전하던 소망이는 보호기관인 대전 해생원으로 왔습니다. 갓 태어난 이 아이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하루 18,000원. 이피롯, 먹일 분유 등 신생아에 필요한 게 한가득이지만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인 후원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아이가 영하다 보니까 싸개가 있어야 되는데 싸개가 없는 거예요. 아동보호 전담팀 그 공무원 되시는 선생님이 자기 아이가 쓰고 있는 그 싸개를 가지고 학대 피해로 가해 부모와 분리된 아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분리 당시 입고 있던 옷 이외에 아이의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고 집을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에만 6개월 넘게 걸리고 통과하더라도 지원되는 보조금은 한 달 44만 원 남짓, 의식주의 교육비까지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청도 피해 아동이 직접 하거나 법정 대리인에 맡겨야 하는데 이 법정 대리인 대부분이 학대를 벌인 부모여서 보조금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이제 가해자인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을 하다 보면 오히려 가해자를 돕는 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적으로 20명의 학대 피해 아동에게 직원들에게서 기부받은 옷, 신발과 4,7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엔 TJB가 단독 보도한 친모의 박임으로 중태 상태에 빠진 영아의 치료비와 부모에게서 망치로 온몸을 맞아 학대당한 남매의 생계비, 학자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범죄 피해가 밝혀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피해 아동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에 성공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합의했던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무총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2인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 이사들과 시도체육회장 등 100여 명이 다음 달 5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해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조직위 설립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벌칙 등 강행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서 충청권 4개 시도와 체육회, 정부가 조속히 타협만 한다면 조직위 출범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컨테이너 박스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쌍둥이 형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논산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을 돌며 한적한 장소에 있는 창고용 컨테이너를 촬영한 뒤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76명으로부터 5,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쌍둥이 형제 2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범인 쌍둥이 동생은 사기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해서 20여 개의 대포폰과 타인명의 계정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매한 컨테이너를 직접 가져가게 하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지난달 대낮 만취운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했던 60대 운전자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가운데 재판에 참석한 승아 양의 어머니는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악마와도 계약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친구들과 장난감을 사고 집에 가던 9살 승아 양을 덮친 지난달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박모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함께 길을 걷던 친구도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다른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현장엔 뒤늦게 중앙분리대와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법원에선 운전자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방 씨가 지난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다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망한 배승아 양의 유족을 비롯해 생존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감정 결과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방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말했습니다. 방 씨는 재판에 앞서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에 참석한 배승아 양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모습을 처음 봤다며 사건 이후 50여일의 시간 동안 분노와 억울함은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 씨의 엄벌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신감정을 받고 있지만 법원 선고는 잘해야 10에서 20년밖에 내려지지 못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 적용된 민식이법 등 특별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지만 실제 양형은 10년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정말 낭만하고도 기약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 오늘 처음 봤는데 고작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게. 다음 재판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피해 유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양형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7살 A군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신분증을 위조해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공주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살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을 고려했고 소년 보호 사건이 아닌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3년 4개월여 만에 일상 회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선별 검사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시민들은 코로나 이전에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최전선에서 맞이했던 대전시청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약 1년 10개월간의 운영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쉼없이 달려왔던 의료진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홀가분하고요. 아쉽기도 하고 여러모로 감정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힘들고 이제 시민분들도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돼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우리 지역도 약 3년 4개월 만에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됩니다. 약국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완화됩니다. 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의 선제 검사가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뀌고 대면 면회를 할 때 금지됐던 취식도 허용됩니다. 시민들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는 약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벽이 있는 느낌도 들고 얼굴에 땀이 차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그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의 하루 확진자가 1,500명이 넘으며 계속해서 4자릿수를 기록하는 만큼 일상 속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검사 공백을 고려해 오전에만 운영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주말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하며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는 기존 검사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입원 환자 치료비와 백신 접종비 등 일부 검사비 지원은 올해까지 이어집니다. 각 시군은 방역 완화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쓸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천수만 연안에 고수온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장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온은 섭씨 12도에서 20도 분포로 평년보다 1에서 3도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는 지난 20일부터 천수만 등 전국 연안에 대해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양식장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액화산소 사전 공급과 차광막 설치 등 사전 피해 예방 활동을 벌이고 SNS를 활용해 실시간 수온 정보와 양식장 관리 요령을 어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진항 고대부두에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이 구축됩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합작법인인 당진 탱크터미널 등은 업무 협약을 맺고 7,600억 원을 투입해 27만 킬로리터 용량의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2기와 10만 DWT급 액화천연가스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선석 1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 사업으로 1조 2,27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268억 원의 부가가치, 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터미널이 구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당진 성문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와 송산수소 부두를 연결해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과 유성구 원신흥동은 갑천으로 단절돼 출퇴근 시 교통체증과 우회에 따른 시민 불편이 컸죠. 하루 평균 2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솔대교가 개통돼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유성구 용계동과 서구 관저동을 잇는 도안대로도 연내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대전 서남부권의 교통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정체가 심각한 대전 도안지구. 특히 도안대교와 계룡대교 사이에 교량이 한 곳도 없다 보니 차량들이 몰려 교통정체가 더 심합니다. 갑천으로 단절된 서구 월평동과 유성구 원신흥동을 연결하는 도솔대교가 착공 3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왕복 6차로 규모로 서구 월평동 만년 지하차도를 통해 도솔대교를 이용하면 계룡로나 월드컵대로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원신흥동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만여 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일대 교통 혼잡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솔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유성과 서구 지역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도솔대교 개통에 앞서 지난해에는 왕복 6차로였던 도안동로가 8에서 10차로로 확장되면서 교통정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안 2, 3단계 지역과 서구 관저동을 잇는 도안대로도 연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상을 둘러싼 원주민들과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연말까지 1.9km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800m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 12월 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통을 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서구와 유성구를 연결하는 교통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개발 수요가 많은 대전 서남부권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이 다음 달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건희 컬렉션과 신화가 된 화가들 전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488점 가운데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 50점을 선보이며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엔 1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으로 엄선된 작품 외에도 신화가 된 화가들 섹션을 구성해 박수근과 이중섭 등 한국 근현대 미술 1세대 작가 5인의 수작 32점을 새롭게 조명할 계획입니다. 대전경찰청이 대전시, 대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 폐해의 심각성과 범죄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가자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 함께한 배우 김성환 씨와 가수 박상민 씨는 마약 근절을 위해 대전경찰청의 마약 예방 홍보 영상물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 분야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는 2023 국방정보통신기술 콜로키움 행사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주제로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ICT 기술 발전과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더불어 국방지능 정보화와 AI, 5G 기술이 국방 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전망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세미나가 진행돼 민관군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대전 서구는 시청역 내거리 일대에서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불법 행위를 단속해 신호 위반 1건과 안개 등 불법 튜닝 1건 등 8건을 적발했습니다. 신호 위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예정으로 서구는 현장 단속과 함께 사전 안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가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살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센터 측은 지역 8개 언론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대전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 대해 공유했고 지역의 언론사들은 자살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보도 준칙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